unbelievable. To score my first goal here at home in front of all the supporters and the 1-0 win against Liverpool couldn't be better. 경기가 끝나고 베리바를 안아주던 손흥민의 모습에서 지난 시간 캡틴의 아쉬운 교체를 위로하던 새내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연관 없어 보이던 한국과 스웨덴 출생의 선수들은 형제와 승부욕이란 공통 분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한 짧은 장면에는 왜 감동이 있을까요? 또한 패배하고 울음을 터뜨리던 두 명의 조우의 숨은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2006년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소년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축구팬이 아니면 축구선수입니다. 아버지 안드레아스와 어머니 말리는 모두 축구선수였고 할머니 릴레무르는 무려 48살까지 활약한 골키퍼 출신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축구 유전자의 총집합인 루카스 베리발이 축구에 재능을 가지지 못했다면 오히려 반전이었고 태어나자마자 축구공이 눈에 보였던 축구인의 아들 손흥민 케이스보다 한 발 나아가 조부모의 집에도 축구공이 굴러다녔습니다. 가장 어린 시절의 손흥민에게 아이벌이자 숙적이 형이었다면 베리발의 인생은 3파전이었습니다. 테오와 라스무스 그리고 루카스까지 축구공이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난 삼형제가 공으로 싸우고 자라난 것은 전형적인 클리셰이고 그들 모두가 인생 최초로 경험한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승부욕 때문이었고 주말에 조부모의 시골집 근처에서 경기를 하다 패배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꼬맹이였습니다. 가끔 체육 대회에서도 지고 나면 울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느긋한 아이들과 달리 선천적인 승부욕을 가진 성향이고 부모님은 루카스에게 회복력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더 강하고 축구에서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루카스의 아버지가 회상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스키를 타거나 여행을 갈 때도 우리는 축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카스의 첫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루카스가 지고 나서 화를 낼 때면 우리 가족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한 재밌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우열 언덕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으로 보냈고 거기서 루카스가 울음을 멈춰야지만 다시 돌아와서 같이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루카스의 울음을 멈추게 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경기에 끼워주지 않는 치사한 방법이었습니다. 패배를 눈물나게 싫어했던 루카스였지만 그 이상으로 축구를 사랑했고 한 번 더 하기 위해선 눈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을 진정시켜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낸 심플하지만 거대한 교육 현장입니다. 루카스의 승부욕은 놀랍게도 축구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보드게임이나 카드에서도 이기고 싶어 했고 형에게 패배할 때면 게임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화를 내며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게임이 끝나면 10중 8구 한 아이가 치사하다고 외치는 풍경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패배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베리발이지만 천성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잘 통제할 수 있지만 지는 건 싫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지만 슈퍼스타는 아니었던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은 당연히 녹록지 못했고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선 은퇴 후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 관련 업무, 어머니는 은행에 취직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필요한 것은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스웨덴에서 부모님은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고 이미 프로가 된 루카스이지만 그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원래라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고등학생의 나이입니다.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축구로 프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심지어 성공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꼬마 소니의 축구를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버지에겐 자신의 기억이 또렷했었고 이는 베리발 가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구인들이었지만 부모님은 아들들에게 축구를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시작한 축구였다면 그들은 프로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새 아들이 축구가 아닌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저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응원하는 교육을 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형제는 치열한 인생 첫 사투를 펼쳤고 다음 무대로 진출한 루카스는 이미 또래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6살에 아카데미에 등록했고 2019년 13살이 되었던 무렵 루카스는 일약 스웨덴의 인터넷 스타로 화려하게 도약했습니다. U13 마드리드컵의 결승에 진출했고 스웨덴 클럽의 주장은 루카스 베리발이었습니다. 상대팀은 아틀레티코였습니다. 경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고 유튜브 영상은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결승까지의 여정은 더욱 드라마입니다. 윈햄과 파리를 모두 격파했고 파리의 명단에는 모두가 아시는 자이르 에메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팬들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스웨덴 클럽이 유럽의 빅네임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우승을 차지한 순간 가장 먼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인공은 캡틴 루카스였습니다. 형에게 지고 눈물 흘리던 꼬맹이가 캡틴 원장을 차고 U13에서 유럽의 왕이 된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되시나요? 모든 것이 순조롭던 베리발이 만난 첫 번째 고난은 의외로 신장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는 13cm가 자랐고 당연히 전에는 가능했던 플레이들이 어려워졌으며 축구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베리발이 겪고 있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의 짧은 인생에서 아직까지 키가 큰 몸보다 작은 몸을 다룬 시간이 더 길고 여전히 새로운 신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스웨덴 클럽들의 구애는 폭발적이었고 15살의 나이로 BPL 시니어 팀에 데뷔하며 어른들은 루카스의 유소년 인생을 소멸시켰습니다. 15세 소년은 2부 리그에서 11경기를 뛰었고 팀은 상위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 그가 합류한 새로운 팀은 놀랍게도 할머니가 48살까지 헌신했던 구단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위대한 바통 터치를 이뤄낸 순간은 그저 행복만을 바랬던 가족에게도 특별한 일이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이 소박한 꿈에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뒤 그 유명한 영국 가디언은 루카스를 전세계 2006년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여전히 10대였던 루카스는 어른들의 팀에서 이미 에이스였고 37경기를 뛰었으며 불과 얼마 전까지 시골집에서 형들과 뛰어놀던 시간을 아득히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 1년 후 그에게 도착한 전화 한 통의 수신지는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바르셀로나였고 최종적으로 가족의 선택은 북런던이었습니다. 토트넘 입단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선수가 돈으로 움직였다고 비난했을 정도로 베리발의 진심이었지만 사실 토트넘은 그리 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린 선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출전으로 보여지고 레버쿠젠에서 PL로 넘어오던 손흥민 사례도 스쳐갑니다. 토트넘 합류란 누군가에겐 매일 나타나는 신문의 한 줄이지만 루카스에겐 18년 내내 함께했던 가족의 품을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혼자서 해외 생활을 해야 하고 혼자 밥을 먹어야 하고 잘못해도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칭찬만 받던 고등학생이 하룻밤 사이에 보통의 프리미어리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프로 선수라는 타이틀에 사람들은 있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고등학생들을 지켜보면 그들은 아직 완전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광만이 가득했던 베리발에게 북런던 생활은 축구 인생에서 만난 가장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입단하는 모든 팀에서 에이스 칭호를 받았던 소녀는 처음으로 부진이란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우아하던 볼터치는 둔탁해졌으며 PL 선수들의 레벨은 스웨덴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강해진 전제를 빼고 보더라도 베리발의 경기력 자체가 하락했고 이는 분명 멘탈적인 요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가 드리블을 시도하는 방향 자체가 스웨덴 시절에 비해 나빴고 이는 경기 중 시야가 좁아졌다는 의미이고 그때보다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면 눈물을 터뜨리던 소년이 인생 처음으로 축구의 수도에서 발생한 일부 비판 여론에 태어나긴 무리가 있고 그는 여전히 18살입니다. 루카스는 이제는 자신이 팀의 에이스가 아닌 것, 톱 플레이어들이 동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It's a crazy feeling, you know. Ever since I signed for Spurs, this was a dream, and you know, every day training with the boys, you know, top players, everyone, you know, getting better every day, and all the staff, all the coaches, you know. So feels like I'm getting you know more confidence and more belief, you know. So I'm really grateful for everyone helping me. 그리고 지난달부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베리발이 스웨덴 축구 선수가 아니라 마치 잉글랜드 선수처럼 경기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상대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에선 휘슬이 불리던 일부 몸싸움이 PL에선 반칙이 아닌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생 내내 기술로 주목받은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자면 피를루처럼 축구하던 선수가 갑자기 루니처럼 경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파울을 저지르는 등 오류가 발생했지만 2025년 1월 9일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에서 그는 새로운 루카스 베리발을 선보였습니다. 중미가 아니라 홀딩 미드필더에 가까웠고 활동량으로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압박했으며 공격에서는 자신의 발로 리버풀을 격침시켰습니다. 그토록 지는 걸 싫어하던 소년이 시즌의 절반에 이미 10회나 당했고 10번의 울음을 참아냈습니다. 그가 우열 언덕에 오른 날은 불과 7년 전에 가까운 과거입니다. 드디어 터져나온 데뷔골은 그에게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살아가는 타지 생활에서 처음으로 느낀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역시 지면 울어버리던 축구 바보 하나가 걸어옵니다.
그 포옹은 소년의 배경을 모두 이해한 축하의 의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승의 가능성을 한 뼘 키워준 같은 선수로서의 감사의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년 전 같은 대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던 손흥민에게 오늘의 마지막은 환한 미소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자기처럼 오직 축구만 보고 살아온 또 하나의 축구 바보가 넣은 한 골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승부욕이 불타는 선수들에게 최악의 하루와 최고의 하루를 나누는 경계에는 고작 한 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런던은 비로소 스톡홀름이자 춘천이 되었습니다. 인생 최초의 승리를 안겨줬던 고향에서나 지금이나 그저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고 함께 절실하게 이기고 싶어 한다면 동료가 곧 형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스웨덴의 시골집에서 볼을 차던 소년의 하루는 돌고 돌아 머나먼 영국 땅에서 또 다른 스토리와 결합했습니다. 이는 손흥민과 베리발의 만남 이전의 모든 축구인들의 조우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때론 흡사하게 때론 정반대로 자라났지만 모두가 가진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축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상대팀이 현 시점 잉글랜드 최강 리버풀이었기에 더욱 드라마틱했고 13살의 나이로 유럽의 왕에 등극했던 소년에겐 5년 만에 완성시킨 거인 사냥이었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모두에게 반드시 이기자고 외쳤을 캡틴 루카스의 역할이 손흥민에게 전해져 있던 부분입니다. 토너먼트의 대전 상대로 민은 파리의 아틀레티코가 보일 때 스웨덴의 작은 도시에서 온 클럽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일부는 참가에 의의를 뒀을 것이고 일부는 빅클럽의 아름다운 나이키 유니폼을 교환받고 싶었을 것이고 캡틴 루카스는 그들 모두를 이기고 싶어 했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박살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루카스가 살라나 반다이크의 유니폼을 갖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이기고 싶었을까요? 루카스는 18살 소년 이전에 미치도록 이기고 싶어하는 또 한 명의 프로가 되었습니다. 청춘을 축구에 바쳤던 그럼에도 빅리그가 먼 발치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타국의 TV를 통해 아들이 득점하는 장면을 보며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